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45강 불타는 논밭에 심을 게 없는 기토 일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체가 기토는 약간 습토인데 이게 지금 삼복도를 깔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이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말라있는 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불탄다는 거야, 논밭이. 멀리서 보면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막 열기가 올라오는 땅이에요. 그 여기다 뭐 심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건조한 거, 습기가 없는 사주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좀 까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 같은 게 없어요. 아주 형식적인 것만 취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이 습해야지 뭔가 좀 끈적끈적하고 서로 이렇게 스킨십도 있고 뭐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렇게 건조하면은 전혀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정이 격해지면 앞뒤를 재지 않고 일단 울분을 터트려 놓고 나중에 아휴 뭐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이래 나중에 또 후회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김일주는 자 기토가 미를 만나면 이제 관대지죠. 이것이 유에서 출발하죠. 유신미 이렇게 해서 관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묘미에서 화계. 기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간여지동이 되면 일단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부부의 인연은 박하다고 봐야 돼. 부부 배반살이라고 하기도 하죠. 즉, 내 배우자 자리에 나와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건 내 배우자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남자 사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돈도 뺏어가죠. 왜? 육친을 우리가 이 제가 아버지이면서 배우자이면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여지동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압록은 이 압록이라는 거는 이 걸록 있죠, 걸록. 이게 지금 관대자리, 관대 다음에 걸록이잖아요. 저 압록이라는 거는 일간에서 요 일간에서 지지 요 네 글자를 볼 때, 요 자체를 볼 때, 걸록이다, 이게 걸록, 녹. 아니, 요건 관대자리고, 이 걸록 자리에서 옆에 있는 글자가 합이 되어 있는 거에서 합이. 지지가 합을 하면 그걸 볼 때, 그러니까 압록이라는데, 요건 나중에, 요거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요 기미는 56번이에요. 그러니까 공망은 1번, 2번, 갑자, 을축에서 자축이 공망. 이렇게 된 모습이에요. 지장간에 정하는 편인이고, 을목은 평관, 그 다음에 기토는 이제 비견인데, 서로 이 추구하는 이 속마음이 상당히 강해요, 다. 편인도 강하고, 평관을 추구하고, 비견을 추구하는 게 강하다. 그 다음 이제 세운의 변화를 보시면, 해, 묘미에 왔을 때, 삼합을 이루었을 때, 이동, 변동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하고 술련이 오면은, 이건 이제 형살이죠, 형살. 축만 와도, 축미충도 되지만, 형도 되는 거죠. 술이 왔을 때, 술미, 형살도 되고, 미술로 왔을 땐 요때는 귀문관살도 됩니다. 귀문관살. 그렇게. 그 다음에 5년이 왔을 때는 오미, 반합이 되죠. 사오미에서 요때는 이성의 만남도 온다. 이성의 만남. 자, 인이 오면 미인, 인미라고 그러죠. 인미. 요때는 귀문관살. 신경이 예민하고 정신질환이 걸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귀신 온 것처럼 그분이 오십니다 해가지고 사람이 약간 헛소리 좀 비슷하게 할 때 헛소리 하는 거. 그것도 하나 일종의 귀문관살 작용이에요. 흉년은 을충년하고 계충년이 왔어요. 즉 지지가 충된다는 거예요. 충미충. 이렇게 했을 때 좋지 않은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답이 메마른 형상. 이 전답이라는 게, 즉 기토는 논밭이거든. 논밭. 즉 기토가 해야 될 의무와 역할은 무언가를 키우는 게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토 위에 앉아서 아주 바짝 마른 논바닥에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인데 무언가를 키울 수가 없죠. 갈라져 있는 땅이니까. 감정이 획해지면 앞뒤를 재지 않고 울분을 터뜨려 나중에는 번민하는 경우가 많다. 즉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침살이에요. 이 현침살의 특징은 내가 뭔가를 이 뾰족한 걸 가지고 상대편을 찌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간호사들이 칩을 주사 놓는 거예요. 의사들이 날카로운 칼로 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날카로움, 예리함, 그 다음에 예민함. 이게 현침살의 특징인데, 자, 이 현침살은 활인의 길을 띄어서 종교를 가까이 하며 일복이 많아 이제 분주하다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데, 신앙생활에 충실하면 좋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많은 죄를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침살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을 살리는 일, 활인업에 종사하면 이제 보통 액땜 한다고 그러죠. 이런 경우 액땜. 자, 압록으로 재물의 궁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기미일주는 일단은 압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하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막 그렇게 보시면 돼. 자, 남자의 명에서는 처궁, 일지에 액이 있어 이별수가 나타나고, 여명은 부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즉 남편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간여지동 자체가 부부 배반살이니까 남녀 똑같아요. 이 간여지동을 깔고 있으면 서로 이성 간에 덕은 없다고 보셔야 돼. 자, 여기 요 사주에서 보면요. 기미. 지금 우리가 이제 기미일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기미. 그러니까 이 사주의 특징은 자, 기토 아까 설명드렸잖아. 이 기토는 논밭으로 왔는데 지금 늦가을이죠. 그럼 이미 햇볕이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햇볕도 없어, 이 사주에. 그게 논밭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지금 물도 좀 약하죠. 이게 늦가을에 물이니까 이게 다 스며들어 버리잖아. 물이 이제 늦가을이니까 쫙 빨려 들어가죠. 자, 이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를 대상도 없어요. 여기 있는 을목인데 이거 뭐 키우나 마나 이게 수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늦가을에. 그래서 이 햇볕이 강하게 병화가 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병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기토 입장에서는 이 병화가 없는 게 큰 어떤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무와 역할을 못 하잖아. 기토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사주의 특징이, 자, 기미가 이게 양인이거든, 양인. 요거는 괴강이고, 요거는 무진 백호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런 살이라든가 이렇게 많으면요, 어떻게 돼요? 남자한테 함부로 할 수가 있거든. 실제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토기운이 너무 강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잖아요. 비견겁제가 너무 강해. 거기다가 간여지동을 깔고 있어. 그 다음에 이 미가, 자, 기토 입장에서 남자가 목이죠.
목의 삼합이 해, 묘, 미잖아요. 그래서 요 미는 부성인묘라고 그래요. 부성인묘. 자, 남편이 인묘되어 있는 모습. 부성인묘. 그러니까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남편 덕은 없다. 그 다음에 또 술미 형살도 걸리죠. 요렇게 술미 형살도 걸려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일단 여자 사주에서 봤을 때 일단 비견이 강하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남자 덕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부부의 어떤 사이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견업자가 강할 때. 왜 나와 같은 친구, 동료, 동업자가 강하다는 건 상대편을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즉, 비겁쟁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 목이 딱 뜨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남자를 찾아가는 거죠. 많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배우자 바꿀사주라고 그래요. 배우자 바꿀사주.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압록에 대해서, 자, 이제 압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압록의 예를 보면은, 자, 어떤,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해요. 개축, 묘, 갑인, 그 다음에 을해. 자, 갑 입장에서 인을 보면 이걸 이제 록이라고 하죠. 걸록. 자, 걸록이 있는데 지지 네 글자를 보고 걸록이 있는데 걸록이 옆에 있는 글자와 합이 될 때, 인의 한 목이 이렇게 합이 될 때, 요거를 우리가 압록이라고 해요. 압록. 자, 요런 압록이 있으면은 유능한 재능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선천적인 음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란에 처해 있을 때는 타인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신이라고 해요. 압록이. 그렇게 되는, 자, 이렇게 압록이 있는 일주를 찾아보면은 그냥 이건 뭐 한번 신살의 하나의 종류니까, 자, 갑인, 그 다음에 병신, 정미, 무신, 기미, 그 다음에 이민, 개축, 이런 것이, 그런 일주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압록을 깔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녹을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는 건 쉽게 해서 궁하지가 않다는 거야. 가난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압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편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미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일주가 딱 떠 있을 때, 물론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기 때문에 요거만 봐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일단 특징을 알고 있으면 옆에 환경과 빨리빨리 적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 아까도 봤지만 전답이 메마른 형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딱. 이 메마르다는 건 내가 의무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토는 논밭이라고 그랬죠? 논밭은 내가 뭔가를 키우는 게 자기 할 일이에요. 뭔가 키우려면 환경이 주어져야 되죠. 네. 주어져서 땅에 촉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심을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수분과 그 다음에 태양이 떠 있어가지고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을 키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기미일주로는. 이 얼마나 이게 까칠한 흙입니까? 너무 뜨거운 흙이죠. 이렇게 뜨겁고 수분이 증발되는데 뭘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론만 봐도 이게 여자든 남자든 어쨌든 간에 부부 인연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압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궁하게 살지는 않는다. 네. 이제 그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미일주로는 이제 끝내고, 그러면 다음, 22일 날이요. 22일 날 강의할, 일주를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22일 날 강의할 거는 갑오 일주에 대해서 일주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지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고맙습니다.